이제 2학년 1학기 마치고 되게 멋있게 돌아섰어요. 그 당시에는. 동기 남자애들하고 술 먹으면 하는 얘기가 항상 그거였죠. 우리 나중에 졸업하고 뭐 하냐. 생각은 저랑 다 똑같았지만은 그 친구들은 그냥 물 흐르듯이 졸업했고 저는 중간에 학교를 뛰쳐나가게 돼요. 저 이제 20대 후반 때는 이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각자 벌써 졸업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물론 전공은 안 살렸어요. 예,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뭐 고깃집을 한다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제가 늦었지만은 돌고 돌아서 결국 이제 제 일을 찾게 되니까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친구들보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덜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좀 크게 아프었어요. 그때 저한테 웃음을 준 게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빌려다 주신 만화책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나중에 누군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화가가 되려고 꿈을 꿨어요. 충남대 이제 시험을 봤어요. 거기에 붙어도 갈 생각은 없었어요. 단 부모님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우리 아들 그래도 4년제 붙었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전문대를 갔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4년제를 봤어요. 봤는데 이제 붙었어요. 뭐 안 된지도 몰랐어요. 들어가서 보니까요, 흙을 만지는 거예요. 계속 그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그림에 대한.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아프면서 삶에 대해서 약간 염세적으로 좀 변했던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요. 내가 죽을 때 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내가 뭔가 만들어 놓은, 내가 창작했던 그 뭔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만화책이었던 거죠. 내가 평생 만들어 놓은 만화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도자기도 역시 뭔가를 만드는 일이긴 해요. 근데 이걸 왜 전공할 생각을 못 했었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이걸 전공을 하면은 산속에 수염 기르고, 뭐 지금도 길렀지만은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풀 뜯어먹고 외롭게 혼자 살다가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도인처럼. 이제 2학년 1학기 마치고 되게 멋있게 돌아섰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중간에 학교를 뛰쳐나가게 돼요. 마치 그런 거 있죠. 망토 쫙 휘날리면서 너희들은 졸업해라, 나는 간다. 삶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방황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제가 28에 대학교 2학년을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졸업장을 따려고 왔는데 제가 원래 1학년이었을 때 4학년이었던 선배가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마치고 대전에 공방 차리고 오랫동안 작업하다가 학교를 강의를 처음 나왔는데 2학년 강의를, 2학년 물레를 처음 가르치게 됐는데 제가 그때 2학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라? 내가 4학년 때 1학년이었는데 이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아직도 2학년이네.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그냥 어깨에 손을 얹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선배를 만나면서 이걸 전공해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하게 돼갖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마치고 지금 이제 대전에서 공방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이제 20대 후반 때는 이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각자 벌써 졸업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물론 전공은 안 살렸어요. 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뭐 고깃집을 한다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근데 제가 늦었지만은 돌고 돌아서 결국 이제 제 일을 찾게 되니까 아마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친구들보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덜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전 빨리 가고 싶어요.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그게 너무 즐거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면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나에게 맞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술가
이제 삶 중에 이제 일반인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요, 불안정한 수입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영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술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커요. 똑같이 한 달에 뭐 200만 원을 벌어도 왜 틀리냐면요, 일정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쪼개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한 달에 이제 200을 번다고 해도요, 나중에 이제 총량으로 계산했을 때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이 돈을 잘 못 써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정신적인 면으로는 예술가는 좀 자유로워요. 내 삶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 느낌을 정말로 좋아해요. 현장에서 많이 쓰여요. 조금은 미묘하게 틀린 게 뭐냐면은 대학에서는 학문을 공부하고요, 현장에서는 이제 생계에 관한 걸 연구를 해요. 근데 학문적인 바탕을 좀 튼튼히 하시면은 생계 쪽으로 여러 가지 내가 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둘이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과연 내가 직업으로 삼아도 될까에 대한 이제 고민, 내가 과연 이 길이 나의 길인가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피곤한 상태에서도요, 일을 하러 가는 과정이 너무 즐거워요. 새벽에 일을 나갈 때도 즐거워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도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즐거워요. 그러면은 저는 그 정도면은 기준점을 충분히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방황할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한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3%밖에 없다.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건 솔직히. 근데 저는 그걸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슴 뛰는 뭔가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옷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영화 장르를 좋아하는지, 뭐 뮤지컬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로 내가 남의 시선을 구애받지 않고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교집합이 생겨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봐요. 뭐 A형이죠? 아시죠? A형이라는 건 뭐 결국 소심하다니, 아닌데, 나 대범한데,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인정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것도 나예요.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나도 나지만은 단점을 갖고 있는 나도 나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행복해지는 법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